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제출하셨던 토템 글쓰기 간단하게 퇴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써서 냈던 토템 글쓰기 포함해서 메모지상주의라는 글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좀 이제 이 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관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거 같이 분석을 한 글 제출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잘 받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지난주 강의로 해서 우리가 퇴고하기까지 그러니까 토템 글쓰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퇴고까지 했다면 이젠 정말로 우리 손을 떠난 거죠.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내 글을 읽어주고 평가를 해줄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그 글쓰기 단계와 과정 꼼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과제하느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매 시간 심혈을 기울이고 좀 성의를 기울인 만큼 딱 그만큼의 아마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토템 글쓰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거의 근 한 학기, 한 달 이상 을 토템 글쓰기에 집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 듣고 또 과제하고 글 쓰는 단계에 대해서 고심하셨는지 글에서도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 과제 받아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제 그거 일단락 짓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 영상에서 좀 여러분 안내, 예고, 좀 공지 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쉽게 짝이 없는데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양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저희는 12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12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기말 시험은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원래 강의실 배정받은 강의실 아시죠? 제가 그거는 다음 주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확정이 되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일단 그 뭐 공지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원래 월요일 6, 7교시 수업을 했었고 월요일 6, 7교시 원래 우리 해당하는 강의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의 시간표 들어가시면 나오는 그 해당 강의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거기서 그 시간에 시험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도 다른 같이 글쓰기와 이제 이 글쓰기 수업하는 다른 수업들은 중간고사도 좀 봤다고 하는 반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다른 과제 또 열심히 하시고 매 시간 우리가 글쓰기에 좀 집중을 하느냐고 중간고사를 별도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말은 꼭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말의 시험 비중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면 조금 분산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한 번만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다 써서 기말고사를 준비해 볼까요? 너무 중요한 2주 동안은 기말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는데 하물며 그 시험 비중이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지금까지도 매주 열심히 해주신 거 알고 있지만 2주 동안은 더 열심히 바짝 집중해서 같이 좀 수업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부담드립니까? 자, 그래도 어떡하겠어. 시험이 한 번이고 어쨌든 저희가 학점이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형평성에 맞게끔 학점 간에 이제 좀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또 한 번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기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마지막 주차 보는 시험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 것,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갈, 자, 이 책 있죠? 여러분 요거 가지고 계시죠? 글쓰기와 자기 표현. 만약에 없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여기 이제 이 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을 받으셨을 텐데 이 책, 그러니까 시험은 다 우리가 이 책에서 나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과제라든가 아니면 글쓰기에 대한 책들은 우리가 그 두꺼운 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따로 올려드린 강의로, 근데 그거는 이미 글쓰기로 다 끝난 거고 글쓰기로 여러분 평가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내려놓고 우리가 시험은 다행이죠. 헷갈리지 않게 요 얇은 책 한 권에서만 집중해서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만 나갈 거고 시험 범위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양주 동안에 나가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부분만 시험 범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수업을 나가는 페이지가 있는데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갈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강의 영상은 너무 중요해졌어. 시험을 위한 준비이니까 중요해졌고 또 오늘 시험 끝날 때쯤에 제가 오늘의 과제, 또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할 과제도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다 시험, 기말고사랑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너무 중요해졌어. 제가 너무 여러분 무섭게 막 원포를 놓는 느낌인데 그만큼 여러분 오늘 좀 집중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글쓰기와 자기표현 책 교재 준비되셨죠? 제가 이거 PDF 파일로도 좀 올려드릴게요. 요거 준비되셨으면 어디서부터냐?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겠지? 자, 제가 그 PDF 파일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긁어서 이 PPT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작아요. 글씨가 작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이 있으시면 그냥 책으로 지금 20페이지거든요, 여러분. 왜 안 보여? 20페이지부터인데 그냥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교수님 저 아직 책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제가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거나 출력해서 이거 글씨가 제가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작아. 그래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화면은 이걸로 띄워드리지만 조금 책으로 할게요. 책 이렇게 밑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교재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2장 틀리기 쉬운 표준어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틀리기 쉬운 표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교재가 다 약간 맞춤법이라든가 문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제가 이 교재에서 내는 건 이 교재에 그래서 맞고 틀리고 정확하게 있는, 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단답형도 있지만 오지선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섞어서 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제가 보통은 오지선다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맞고 틀리고 OX로 내거나 좀 선택하는 걸로 내거나 이렇게 내는데 아직 시험 문제를 안 냈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 진행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맞춤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감은 오실 겁니다. 아,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이건 맞고 틀리고가 있는 거지. 가령 여러분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제 2장 틀리기 쉬운 표준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양주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원래 막 처음부터, 그러니까 1학년 여러분 1학년 수업이잖아요. 이 1이잖아요. 이제 글쓰기와 고전 읽기 1인데 1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 근데 저희가 그 많은 걸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강의 시간, 강의 녹화라든가 영상에서 가능한 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좀 줄어드리려고 다 그걸 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부분 보다 보면 딱 떨어지게 맞고 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것만 공부하면, 우리가 같이 규정된 시험 범위만 공부하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글쓰기와 자기 표현 요 교재만, 이제 여러분들이 2주 동안은 요 교재만 집중해서 보는 다음에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딱 이제 기억하고 암기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페이지부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시작됩니다. 자, 2장이죠. 제가 1장은 넘어갈 거예요.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으로 넘어갈 거고, 우리는 2장 틀리기 쉬운 표준어부터 일단 보시면 됩니다. 1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건데 1번 보세요. 2장에 틀리기 쉬운 표준어 1. 제가 요거 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요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 책이라든가 요거 교재 보면서 보시면 돼요. X는 가세표, 가위표, X표이다. 라고 할 때 맞는 거에 별표가 돼 있는 거야. 우리 책을 보면은 틀린 거는 빼놓고 맞는 거에만 X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X는 가세표, 가위표가 다 맞는 거지. 중복 정답이야. 제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문제를 낼 때 가끔 중복 정답도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중복 정답이면 중복으로 둘 다 체크를 해야죠. 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0표는 0표, 동그라미표. 둘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너무 쉽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막상 오늘 수업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의 맞춤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아니 2번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숙지하고 기억할 만큼 조금 쉬운 내용들이라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1번 했고, 자, 1번 했고, 그 다음 2번 할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르키다, 가르치다, 가리키다. 그치? 가르키다, 가르치다는 틀리죠. 가르치는 건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고, 손가락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어떤 방향을 표시하다, 알려주다니까 가리키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미 책에서 다 별표가 되어 있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거 가리키다가 정답이고, 공부는 뭐야? 그렇지.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맞춤법을 가르치다. 교수님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 그래서 가르치다는 뭔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알 수 있게, 익힐 수 있게 해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교수님 가르치다는 뭐예요? 우리 책에 진짜 우리 책 잘 돼 있다. 이게 어떻게 왜 틀렸는지까지 설명이 돼 있어. 가르치다는 가리키다의 잘못된 오류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교수님이 공부를 가르치다. 잘 기억하실 수 있죠? 그 다음 3번. 가뭄에 목이 탄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 우리가 가물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거야. 그래서 가뭄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얘는 가뭄이 맞지. 가뭄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가 맞는 표현이야. 근데 가물다의 가물도 가뭄과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공부하다가 새로 배우는 신선한 표현 아니에요? 가뭄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써서 헷갈리시니까 그냥 알고 있는데 가물도 가뭄의 다른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표준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가물, 가뭄 둘 다 가능. 이런 거 문제 내기 좋겠네. 헷갈릴 수도 있고 뭔가 둘 다 표준어라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4번. 갈치가 칼같이 생겼다. 칼치. 이거는 칼치. 갈치는 생선 이름. 근데 여러분 칼치 잘 안 쓰죠. 칼치는 방언이나 북한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칼치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네. 명확하게 표준어는 갈치인데 갈치 생선 아시죠? 그 다음 5번. 밤에 불빛을 내는 벌레를 반딧불이, 반디, 개똥벌레라고 한다. 와, 이건 세 개 다 맞대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새로운 상식을 더 얻어가네요. 반딧불이도 맞고, 우리 보통 반딧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반딧불이 정답이고, 반디, 개똥벌레, 세 개 다. 그래서 반디라고 줄여 말해도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 알게 된 표현도 많아요. 반딧불이, 반디, 개똥벌레 세 개 다 정답.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실생활에 활용하기 좋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다 했고, 그 다음 6번. 서해안에 갯벌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니까 된소리 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말을 할 때는 갯벌 한다 하더라도 쓸 때는 갯펄, 펄. 그러니까 벌판. 그러니까 넓은 이게 축축한 흙들이 퍼져 있는 넓은 벌판. 그래서 갯펄이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갯펄, 갯가에가 이제 개흙이 깔린 벌판, 그 다음 갯벌도 있는, 갯벌도 맞대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 그래서 갯펄, 갯벌 다 맞는데 갯벌은 안 돼. 요건 안 돼. 자, 요 두 개만 갯벌만 맞네. 요거죠. 요게 아니라 갯벌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그래, 막 엄마랑 얘기하다가 안방에서 얘기하다가 야, 너 건너방으로 가버려. 요즘 그런 건 안 쓰나? 이제 그렇게 쓸 때 건너방이 아니라 건넌방,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그러니까 그 안방 말고 그 건너에 있는 방이라는 뜻으로 건넌방,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방이란 뜻으로 건넛방. 자, 두 가지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받침 없는 건 안 돼. 건넌방 아니면 건너방 두 개만 정답이죠. 자, 그 다음 8번.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민족과 결의를 위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민족과 결의에. 자, 이런 결의에 이중모음 아니고, 요 뒤에 거 아니고, 결의. 좀 더 담백한 결의. 민족과 결의.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결의나 민족이나 같은 말인데, 이제 결의라고 여의를 쓰는 혼동과 실수가 종종 있는데, 여의가 아니라 결의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게시판, 게시판을 보세요, 게시판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것도 여가 아니라 여의 게시판, 게시되어 있다 라고 해서 뭔가 알람을 붙여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시판. 이것도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실. 이게 이중모음으로 쓰는 오류라든가 혼란을 가끔 빚을 수 있는 문제들만 엮어놓은 것 같은데 다 아니죠. 여의가 아니라 다 이것도 휴게실이죠. 자, 이거 여러분 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 실력을 겨루어보자. 야, 우리 실력을 한번 겨뤄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겨루다는 서로 이렇게 승부를 겨루다. 근데 겨누다는 실력을 겨누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한테 충구를 겨누다. 목표로 상대를 삼아서 이렇게 겨누다라고 할 때 겨누지, 실력을 비교해보다 라고 할 때는 겨루어보다가 맞죠. 그래서 실력을 겨루어보다. 서로 버티어서 이렇게 승부를 좀 다퉈보다. 그래서 겨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은 겨루어. 자, 그 다음 10번. 겨우살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여름살이를 한다, 아니면 겨우살이를 한다, 이렇게 한 시즌과 시기를 잘 지낸다, 그거를 잘 극복한다, 살아낸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겨울이 아니라 겨우살이. 그러니까 일이 탈락되는 거지. 겨울 동안 먹고 이렇게 지금이야 여러분 사실은 계절과 상관없이 어디든 식료품을 먹거나 구하거나가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나무도 한꺼번에 땔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도 한꺼번에 많이 해놔야 되고 뭔가 이랬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두꺼운 옷도 미리 준비해놓고 이불도 미리 준비해놓고 이런 문화들. 그럴 때는 겨울이 아니라 겨우살이, 리을 탈락. 그래서 겨우살이가 맞죠. 겨울 동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근데 이거는 사람의 문화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은 동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람쥐든 곰이든 이렇게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 동안에 추위를 좀 피해야 되는 동물들에겐 겨우살이가 지금도 사실은 어울리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0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11번. 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던지면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로 고스레 이렇게 술을 이렇게 흩뿌릴 때도 있고 떡을 뿌릴 때도 있는데, 민간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무당이 구슬할 때 귀신에게 뭔가 이렇게 바친다는 뜻으로 해서 잘 풀리게, 애군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토속신앙에서 이거는
고수레가 맞대요. 근데 발음할 때 우리가 고시래 이렇게 해서 시로 많이 쓰는데 고시래는 방언이래요. 그러니까 표준어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요거는 고수래. 요거 첫 번째 것만 한 가지만 우리가 표준어로 허용이 되는 거네요. 11번은. 자, 그 다음 12번. 그는 옥리에다가 곱슬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서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사람들을 곱슬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곱슬머리가 맞지. 근데 고수머리도 된대. 고수머리가 곱슬머리에 같은 뜻이래. 여러분 요런 건 좀 신기하죠. 곱슬머리 당연히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좀 이제 빠글빠글한 곱슬곱슬한 머리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즘 왜 곱슬머리 좋겠다. 이런 돈 주고 일부러 파마하는데 타고나서 곱슬머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곱슬머리 그 다음 고수머리도 같은 뜻. 곱슬머리랑 등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곱수머리는 뜻 아니래요. 이거는 잘못된 표기법. 자, 그럼 33번. 병을 고치다. 근데 1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나와서 더 헷갈리는 거 아니야? 누가 병을 놔두다 이렇게 표현, 이거 진짜 사투리로는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다는 뜻이겠지. 놔두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다. 병을 낫게 하다. 근데 놔두다. 근데 놔두다는 정말 누가 봐도 방언인데. 그래서 병을 고치다. 요것만 인정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4번. 먹장어, 곰장어, 꼼장어. 그러니까 이게 바닷장어가 아니라 바닷장어가 맞나? 바닷물고기는 이렇게 좀 그냥 큰 장어가 아니라 조그만 꼼장어 뭔지 아시죠? 그거를 같은 뜻이래요. 먹장어, 꼼장어.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가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꼼이라고 귀엽게 꼼장어 이렇게 써놓은 데가 간혹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꼼은 우리가 발음할 때는 꼼장어 이렇게 발음을 해도 말을 할 때는 먹장어, 그러니까 실제로 표준어는 먹장어, 곰장어가 맞는 거죠. 이것도 재밌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먹장어, 곰장어에는 단백질도 많답니다. 그래서 종종 먹어야겠네요. 자, 15번 넘어갈게요. 그는 괴나리 보침.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페리어 수단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 그냥 큰 보자기에다가 뭐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 이제 넣어가지고 대충 둘둘 매서 이렇게 뱉단 말이야. 그거를 그래서 옛날 문학, 고전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근대 문학 이런 거 보면은 괴나리 보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괴나리예요. 괴나리인데 그냥 대충 둘둘 둘러매서 이렇게 클로스를 이렇게 끈으로 매. 그걸 괴나리인데 그냥 괴인데 발음이 괴보다 개가 더 편하니까 개나리라고 해서 개나리 보침이라고 표기 되는 옛날 문학 작품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더 이쁘지. 개나리라는 꽃 이름 같아서.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거지. 그래서 괴나리 보침이 맞아요. 개나리 꽃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나리는 꽃 이름. 그래서 보침 이름은 괴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괴나리 보침만 표준어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16번은 그는 성격이 괴팍하다. 여러분 주변에 괴팍한 사람 한 명씩 꼭 있죠. 근데 그것은 괴팍이 아니라 이건 팍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괴팍하다. 팍 안 되고 괴팍하다. 그는 좀 성격이 괴팍하다 라고 할 때 그 괴팍 괴팍한 사람이랑은 자주 안 만나고 싶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3페이지 7번. 글씨가 완전히 개발세발. 개발. 글씨 너무 못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글씨가 진짜 개발세발이구나. 근데 사실 개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인데 글씨를 되는 대로 그러니까 막 사람 손이 아니라 고양이나 개가 쓰듯이 막 쓴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개발이 아니라 괴발, 세발이라고 해야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 근데 개랑 고양이 손처럼 쓴다는 얘기니까 개발, 세발 아니요? 그래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기 쉽겠어. 근데 그렇지 않대요. 고양이 괴자랑 고양이는 고양이 괴자라고 쓰는 거고 개는 진짜 멍멍개. 그래서 괴발, 개발. 중간에 하나 괴발, 개발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맞춤법 표기법 문제로 나올 만하죠.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한국어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그 다음 18번. 그릇을 깨트리다. 깨뜨리다. 깨트리다, 깨뜨리다. 이건 둘 다 되네. 둘 다 표준어네. 깨뜨리다, 깨트리다. 그 다음 19번.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이제 보통 이제 뭐 초청장이라든가 알림, 뭐 안내를 보낼 때 모임을 갖고자 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갖고 저 아니려 처음 쓰는 경우 요즘 잘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제 표기를 쓸 때 갖고자 하오니 이런 경우가 아저씨 아줌마들이라고 하셔야 되나 옛날 분들은 가끔 갖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표준어는 갖고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 20번. 어린 시절에 배를 많이 골고 자랐다. 배가, 그러니까 많이 굶었다는 뜻이거든요. 배를 골았다라고 하는 거는 굶었다. 너무 적게 먹거나 좀 제대로 못 먹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골고 아니고, 리을 아니고, 리을, 히읗, 골고. 발음은 그냥 골고겠지. 근데 어쨌든, 리을, 히읗이라는 받침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21번. 짜장면 곱빼기. 곱빼기. 이건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많이 헷갈리죠. 표기가 헷갈리죠. 발음할 때는 뭐 그냥 똑같이 곱빼기지. 그냥 곱빼기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쓸 때는 여러분 백이 아니고 빼기래요. 곱빼기. 된 소리네요. 곱빼기. 음식에서 두 그릇 분량. 두 그릇이니까 여러분 비읍이 두 개 들어가는구나. 더블 비읍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곱빼기를 먹었다. 그렇지. 배고팠나봐요. 곱빼기예요. 자, 그 다음 22번. 엄마와 딸의 성격이 똑같다? 누가 요즘에 똑같다라고 써? 뭐예요? 그렇지. 똑같다. 엄마와 딸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라고 해서 똑같다. 근데 그 밑에 23번. 꼭두각시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꼭두각시죠. 꼭둑 아니에요. 꼭두각시. 그래서 요거는 22번은 똑같다. 꼭둑노. 꼭두각시. 자,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4페이지가 된 거네요. 24페이지로 24번. 24번. 그 사람 구렛나루.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이 이렇게 턱까지 자라는 이 남자들한테 자라는 수염. 우리가 막 남자의 자존심은 구렛나루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표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둡시다. 구렛나루. 막 구렛나루. 뭐 아니면 구레나루 되게 이제 또 그 표기가 막 사람들이 조금 다양하게 자기 멋대로 쓰는데 표기 구렛나루 두 번째 것만 정답이에요. 25번 잔치집에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뭐 생일이든 뭐 잔치든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25번은 그랬을 때 그저는 그냥 이유 없이 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겠지. 이유 없이 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빈손으로 한 뜻이겠으니까 거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 없지 않겠니? 라고 했으니까 잔치집에 거저. 두 번째 거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저 해본 말이야. 이거는 정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해본 말이야 라고 할 때는 25번은 그저. 그래서 빈손으로 가다는 거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내가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야. 그저 해본 말이야는 그저. 26번. 자, 글귀. 내가 진짜 어저께 좋은 글귀를 봤어. 라고 할 때는 글귀 아니고 글귀. 내가 하나의 글 부분, 글의 구절. 어떤 하나의 뭐 센텐스? 뭐 이런 것들. 글귀는 어젠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다음 대구법은 앞에랑 뒤가 같은 표현이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표현 기법을 우리가 대구법, 그런 표현법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되기법, 대기법 다 틀리고 대구법. 발음을 할 때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그 뉘앙스와 어조를 가진 말을 짝을 이뤄서 하는 거는 대구법. 26번 글귀 대구법.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27번. 단오날 그네를 탄다, 뛴다. 그네를 이렇게 뭐 그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탈 것을 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뛴다. 그냥 그네를 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탄다, 뛴다, 둘 다 된대요. 그래서 그네는, 그네라는 말을 탄다, 뛴다, 둘 다 되는구나. 보통 우리 그네 탄다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네 뛴다. 너 가능하다는 거. 28번. 철수는 서울 내기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좀 고향이 서울인 사람들은 우리가 막 지방은 오히려 지방 내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부산 내기? 이렇게 얘기하나? 대구 내기?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어쨌든 서울은 서울에서 쭉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을 서울 내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나기가 아니라 내기. 낙이 아니라 내기. 그래서 철수는 서울에서 그냥 서울 토박인 거지. 서울 토박이. 서울 내기. 29번. 자식을 지나치게 나무래지 말. 그러니까 혼내다란 뜻이죠. 이렇게 야단치다, 혼내다, 이제 꾸짖는다 이런 뜻인데 나무래지가 아니라 나무라다. 나무래다는 잘못된 이제 방언이고 나무라다. 자식을 지나치게 나무라지 마세요. 라다.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래 아니에요. 나무라다. 다음 30번 2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30번 보시면 냄비에 음식을 끓인다. 당황하지. 냄비에 음식을 끓이지 그러면 어디다 끓여. 예, 남비라는 표현 여러분들 사실 거의 안 쓰시죠. 이건 옛날에 많이 쓰던,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남비를 조금 옛날 표현으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쓰는 표현으로 남비라는 표현도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30번 문제는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운 학생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이거 냄비다 아시죠? 그 다음 31번.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다니, 그러니까 뭔가 창피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새우스럽다. 그러니까 뭔가 겸연쩍다, 창피하다,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인데 부부싸움을 하니까 근데 옆집에 들리니까 이게 남새스럽다 아니면 나무새스럽다 둘 다 된대요. 근데 사실 일상적으로 여러분 남사스럽다 이런 뜻 이거 더 많이 쓰죠. 이런 거는 정말 꼭 중요한 표현인데 왜? 우리가 이런 실수 나도 그래. 평상시에 야 그럼 너 남사스럽게 그거 뭐니? 너는 서른이 넘어가지고 남사스럽게 그 옷이 뭐니? 막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잖아요. 근데 남사가 틀린 말인 거지. 남새, 새. 그것도 어이새. 아니면 나무새. 이 두 가지만 맞다는 게. 요거는 꼭 알아줘야겠다. 32번. 방이 넓다. 그치? 이렇게 뭔가 공간이 크다라는 뜻 할 때 방이 넓다. 아니면 운동장이 넓다. 그때 너르다라는 표현, 방잉, 운동장 이거 둘 다 이 주어진 공간, 주어진 면적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르다라는 표현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방이 너르다, 운동장이 너르다. 그 다음 33번. 길의 넓이가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이 너비는 그러니까 넓이는 어떤 범위의 크기, 그러니까 넓이는 아시죠? 근데 너비는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이제 너비라고 하고 넓이는 요 폭만 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넓이. 그러면 길이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는 거니까 길의 폭이 중요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33번에서는 너비지.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여기 폭. 요게 뭐 한 30cm라거나. 근데 넓이는 이 전체적인 이 면적. 이게 넓다, 좁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요런 것도 꼭 필요한, 우리가 익혀둬야 하는 표준어네요. 33번, 또 그 다음 34번. 넝쿨이 우거졌다. 그러니까 좀 뭔가 막 우거지게 자라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넝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덩쿨은 표준어가 아니래요. 넝쿨, 오히려 덩굴. 참 이건 애매하네. 왜냐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넝이랑 쿨을 합하면 덩굴이 되는 건데. 근데 두 개 합하면 안 되네. 넝쿨 아니면 덩굴만 된다니까. 이런 거 진짜 기억을 해야겠네요. 근데 덩굴은 안 된대요. 넝쿨, 덩굴은 둘 다 복수 표준으로 지정이 됐대요. 근데 덩쿨은 안 되는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재밌다. 같은 한국어라도. 그렇죠. 이거 재밌죠? 좀 잘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35번. 노란색이 예쁘다. 당연하지. 요거는 여러분 안 헷갈리죠. 노랑. 누가 노란색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잘 없죠. 노란색. 그래서 노랑은 이 자체로 명사예요. 노랑. 근데 이걸 색으로 이제 붙이려면 노란색. 그러니까 노랑 자체가 이미 노란색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노란색 하면. 그래서 색을 뒤에 붙이려면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노란색이 예쁘다. 35번까지.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첫 번째 영상이 여러분 좀 길어졌으니까 여러분 조금 숨 좀 돌리실 겸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 이어서 할 건데 아마 지금 첫 번째 영상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렇게 맞고 틀리고 맞는 표준어에 체크를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가겠구나. 그러면 워낙 똑똑하시니까 감을 잘 잡으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우리 이제 문제 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요건 알고 있었던 건데 요건 미처 몰랐어 하는 거 추출해서 그런 거 위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1차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26페이지부터는 2차 시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